미 전역 29개 팀이 참가한 세계 한국 국악 경연대회 선율이 뉴욕에 울려 퍼졌습니다. 앤드류 박 장학재단은 오늘 플로싱 대동연회장에서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한인 영주권자 10명 중 6명은 시민권 신청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 정부가 이번 주를 과속 단속 주간으로 정하고 과속 운전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뉴욕주 표준 시험에 이어 리전트 시험도 공통 핵심 교과 과정에 기초해 시험이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제13회 세계 한국 국악 경연대회가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미 전역에 29개 팀 총 71명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쳤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앳돼 보이는 외모지만 때로는 단아하게 구슬픈 가락을 들려줍니다. 춤꾼의 손 사이 하나하나와 절제된 북소리에 우리 국악의 진수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미 전역에서 모인 순수 아마추어 국악인들 가운데는 창작 태권무를 선보인 타인종 팀도 있습니다. 미주 한국국악진흥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특별 협찬하는 세계 한국국악 경연대회. 우리의 전통춤과 음악의 아름다움을 자라나는 후세들과 미 주류 사회에 알리기 위해 해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국악, 우리의 가락이 이렇게도 멋진 걸 새삼 느꼈고 좀 더 세계화되고 널리 홍보를 해서 우리 국악이 세계 열등가는 세계 국악 경연대회가 앞으로는 되길 원하며 그렇게 될 줄 압니다. 영예의 대상은 중동부 사물놀이팀 하늘 두드림이 차지했으며 이들에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미 연방 하원 의원상과 함께 $2,000의 상금이 주어졌습니다. Oh my gosh, I can't even believe it. I would like to thank everyone from my church for supporting us and for all my fellow members. Yeah, thank you. 이 밖에도 일반부와 시니어부, 학생부, 타민족상을 포함한 29개 팀 71명이 참가해 판소리와 기악, 풍물 등 국악의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큰 마당으로 진행됐습니다. 올해로 13회를 맞은 세계 한국국악 경연대회는 미 전역에서 아마추어 국악 실력자들이 대거 참가해 해외에서 열리는 명실상부한 최고의 국악 경연대회로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앤드류 박 장학재단은 2차에 걸친 심의 끝에 장학금 신청자 102명 중 8명을 장학생으로 선발했습니다. 오늘 플로싱 대동연회장에서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8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인사회 인재 양성과 자라나는 후배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이번에 설립된 앤드류 박 장학재단. 장학재단은 2차 심의까지 하며 어렵게 선발한 정예원, 폴한, 그레이스임 등 장학생 8명의 학생들에게 장학 증서와 장학금 $3,000를 각각 전달했습니다. 찰스 랭글 연방 상원의원과 토비엔 스타비스키 뉴욕주 상원의원, 랑킴 뉴욕주 하원의원 등 정치인들도 장학금 수여식에 참석해 학생들을 격려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은 8명의 학생들은 한인사회에서 뜻깊은 장학금을 받게 돼 기쁘다며 미주 한인사회에서 보탬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 장학금 받고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이 코리안 커뮤니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앤드류 박 장학재단을 설립한 앤드류 박 변호사는 이번 장학생 선발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뿐만 아니라 한인사회에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인재를 발굴하는 데 더 중점을 둔 만큼 한인사회에 보탬이 되는 재원으로 잘 성장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한인장학재단이 이렇게 성공이 됐다고 생각하고 이런 자식들을 이렇게 잘 키우시고 계속 잘 키우셔서 좋은 2세와 3세가 되기를 바라고 또 이렇게 이분 유명한 분이 이렇게 오셨거든요. 이분들이 우리의 롤모델이니까 꼭 고맙게 생각하고 진짜 우리 한인 사회를 더 멋있게 만들기 바랍니다.
장학재단은 내년부터 장학금 규모와 장학생 선발 인원을 더 늘려 많은 우수한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시민권 신청을 하려면 영주권 취득 후 보통 5년이 지나야 하는 등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약 60%가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되지만 시민권 취득을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18만 명은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가 지난 9일 발표한 출신 국가별 영주권자 추정치 통계에 따르면 2012년 1월 현재 미국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한인 수는 미국 내 전체 영주권자 1,330만 명의 2.2%에 해당하는 약 29만 명입니다. 이 가운데 약 62%에 해당하는 18만 명이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신 국가별로 보면 한인은 멕시코 333만 명, 중국 64만 명, 필리핀 59만 명 등에 이어 10번째입니다. 한인 영주권자 10명 중 6명은 시민권 취득을 미루고 있는 셈입니다. 한편 국토안보부는 1,307만 명으로 추산된 전체 영주권자의 약 53.6%는 2005년 이전에 취득했으며 14.5%는 2010에서 2011년 사이에 영주권자가 된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캘리포니아 340만 명, 뉴욕 166만 명, 텍사스 131만 명, 플로리다 129만 명, 그리고 뉴저지 61만 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하는 해외 거주 미국인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납세자들의 해외 자산에 대해 강도 높은 과세 정책을 실시하면서 해외 자산을 숨기기가 한층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언론들은 어제 연방 관보국 통계를 인용 올 2분기 시민권과 영주권을 포기한 미국인이 1,13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1분기까지 포함하면 올 상반기 미국 국적 포기자는 1,810명에 달합니다. 이처럼 시민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IRS가 2001년 9.11 테러 이후 역외 탈세 방지를 위한 규제를 대폭 강화했으며 당국은 지난 2010년 해외 금융계좌 신고법을 제정하는 등 납세자들의 해외 자산에 대한 탈세 단속을 대폭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해외 자산 자진 신고제가 내년부터는 미국 법인, 미국인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회사에 미국인이 5만 달러 이상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연방국세청에 필히 보고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은 금융사는 미국과 금융 거래로 발생한 소득의 30%를 과징금으로 물어야 하고 신고 누락 당사자도 의도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10만 달러 또는 미신고 금액의 50% 중 더 큰 금액을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뉴욕에 이어 뉴저지도 총기 규제를 강력히 하는 주가 됐습니다. 샌디옥 총격 사건 이후 연방의회와 뉴욕주 의회에서도 총기 규제 강화 법안들이 연이어 상정됐지만 아직까지 법제화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크리스티 주지사의 이번 결정은 의미가 큽니다.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는 지난 8일 총 10개의 총기 규제 관련 법안에 서명하고 총기 규제 강화에 대한 보다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주의회는 커네티컷 샌디옥 초등학교 총격 사건 이후 총기 규제 강화 법안 마련에 주력해 그간 하원과 상원에서 총 15개 법안을 채택했고 이 중 10개 법안이 이날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법제화된 것입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이날 주도인 트렌튼에서 총격 사건 등으로 올 들어 무려 27명이 사망했다고 강조한 후 총기 규제 강화로 총기 사건 감소 및 테러 예방 등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티 주지사가 이날 서명한 법안은 연방정부 테러 감시 대상자 총기 구입 금지와 신원조회 강화,
총기 관련 공공기록 접속 규정 강화와 불법 무기 회수를 위한 180일 사면 기간 제공, 그리고 미성년자 총기 거래 벌금 인상 외에도 폭력에 관한 위원회를 설립할 것과 총기 밀매 관련 차량 경찰 견인 허가, 총기 밀매 형사 벌금 인상, 총기 구매자 아이디와 지방자치단체 자료를 명확히 할 것 등입니다. 하지만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는 법안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가장 높은 원인은 과속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자의 3분의 1이 과속운전에서 비롯됐다고 하는데요. 뉴욕주 정부가 운전 중 셀폰 사용이나 문자 메시지 단속에 이어 과속운전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뉴욕주 정부가 오늘부터 이번 주 토요일인 17일까지를 과속 단속 주간으로 지정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어제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 기간 속도 위반과 난폭 운전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와킨스 글렌 국제 경주장에서는 나스카 스프린트컵 레이싱 대회가 펼쳐집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레이싱 대회 주최에 고무될 법도 하지만 오히려 경기장 밖에서는 안전 운전을 강조하는 계기로 활용할 것이라며 과속은 교통사고 원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주요 고속도로에서는 주 경찰이 증원 배치되며 따로 표식이 붙어 있지 않은 일반 차량을 이용한 순찰도 이뤄집니다. 또 부주의 운행이나 안전벨트 미착용 등 규정 미준수에 대한 단속도 강화됩니다. 뉴욕시장 예비선거 한 달을 앞두고 후보들은 밀고 밀리는 치열한 경쟁률을 보여왔는데요. 현재 위너 후보의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퀸 뉴욕시 의회 의장이 다시 1위 자리를 탈환했지만 25%가 넘는 부동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뉴욕타임스와 시에나 칼리지가 뉴욕시 민주당 등록 유권자 5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퀸 의장의 지지율은 25%로 1위 자리를 지켰고 다음은 윌리엄 톰슨 전 시 감사원장이 16%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3위는 빌 드블라지오 공익5호관으로 14%를 얻었고 4위는 앤서니 위너 전 연방 하원 의원으로 10%의 지지율을 확보했습니다. 존 리오 시 감사원장은 5% 미만의 지지율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오는 9월 10일 실시되는 예비선거에 반드시 참여하겠다고 응답한 사람 가운데서도 퀸 의장을 선택한 비율은 26%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톰슨 전 감사원장을 선택하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19%, 드블라지오 공익5호관은 14%였습니다. 한편 두 번째 성추문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위너 전 의원은 지지율이 현저히 떨어져 10%대까지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결선 투표를 피해갈 지지율 40%에는 못 미치고 있어 아직 누구를 선택할지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의 25%의 향방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콘 에디슨사 직원을 사칭한 사기가 한인 사회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콘 에디슨사는 갑자기 미터기를 교체한다거나 전기를 끊지 않기 때문에 돈을 달라는 요구를 할 경우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 최근 들어 콘 에디슨 직원을 가장해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터기 교체 시점인 사업장만을 골라 전기가 끊긴다며 미리 교체 비용을 요구하는가 하면 전기 검침원을 가장해 집안에 침입한 뒤에 절도 행각을 하거나 심지어는 총으로 위협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유틸리티 직원이라고 하면 사람들에게 접근이 한결 쉬워지기 때문에 범인들이 이를 이용하는 것이라면서 이유 없는 유틸리티 회사의 상식에 어긋난 요구나 갑작스런 방문은 의심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전화로 돈을 요구하거나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도 절대 송금 요구에는 응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콘 에디슨사도 요금 미납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먼저 통보를 하지 직접 전화를 걸어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바로 현금을 요구한다면 사기일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사 직원을 사칭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상대방에게 이름과 소속 부서, 사무실 전화번호 등과 같은 신원정보 확인을 당부했습니다. 학생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 표준 교과 과정을 높이고 치러졌던 첫 시험은 교육계를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뉴욕주 리전트 시험도 공통 핵심 교과 과정에 기초해 한층 심도 깊은 수준의 문제가 출제될 전망입니다. 내년 6월에 치러질 뉴욕주 고교 졸업 필수 리전트 시험의 난이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통 핵심 교과 과정에 기초해 시험이 출제될 예정이어서 성적 하락의 충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주 교육국은 주 표준 시험 성적을 발표한 같은 날 공통 핵심 교과 과정에 기초한 2013년 3에서 8학년 표준 시험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6월에는 리전트 영어 시험과 리전트 대수학 원 과목을, 이어 2015년 6월에는 리전트 기하학과 리전트 대수학 2 과목을 기존보다 한층 심도 깊은 수준으로 공통 핵심 교과 과정에 기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가을 뉴욕주 고교 신입생들은 공통 핵심 교과 과정을 적용한 리전트 졸업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첫 대상자가 됐습니다. 영어, 수학, 과학, 역사 등 5개 과목을 65점 이상의 성적으로 모두 합격해야 합니다. 하지만 리전트 시험이 어려워질수록 졸업생들의 합격률도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표준 시험 합격률 하락만큼이나 충격적인 결과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